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는 줄 알고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 의류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올해 한 언론사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봤는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태국의 한 곳인데 이게 H&M이 매년 12톤의 의류를 불태우고 있다. 현재 이제 세계 최대 섬유 생산국이 중국이고요. 쉬인 같은 곳은 하루에 2,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신상품을 플랫폼에 올린다고 하고요. 쉬인이 이제 10,000원짜리 제품을 꾸준히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일주일에 75시간 일하는 노동자들 때문입니다. 압권입니다. 저희 예고편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거는 여의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의도 날씨는 증시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좀 있으면은 야 이제 3,000 돌파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제 좀 이대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주제는 매일매일 옷장을 열면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 옷장을 열 때마다 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앞에 옷은 가득한데요. 그 옷이 왜 옷장을 열면은 입을 옷이 없을까? 한지용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여름 다가왔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난해서 어떡하나. 근데 이제 막 옷을 하도 이제 고르다 보면은 이제 영국 패션 유통기업 막스 앤 스펜서에 따르면은 성인 여성이 평균 옷을 보는 이제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6개월 걸린대요. 평생. 평생? 네, 평생. 6개월. 예. 6개월. 네, 그래서 6개월. 그래서 교복을 입어야 돼. 맞아요. 그때가 좋았죠. 딱 옷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유니폼 있는 직종도 저는 사실 부러운데 근데 6개월 이제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4,380시간 정도 되잖아요.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추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개월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옷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한참 걸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름을 맞이해서 뭐 무신사나 H&M 같은 그런 스파 기업들이 이제 이 여름 시즌 세일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할인을 크게 하다 보니까 좀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저도 한 번쯤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이게 가격 보면 또 안 살 수가 없죠. 네, 아이쇼핑이라도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절 바뀔 때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214만 톤의 옷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버려진다? 네, 버려진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약 한 1,150톤 정도 되고요. 1,150톤. 네, 그리고 수십만 벌의 이제 옷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의류 폐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지금 쉬인, 알리, 테무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몫을 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싸게 옷을 많이 파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싸게 사면 또 쉽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좀 비싼 명품 같은 거는 좀 사서 안 버리게 되는데 싼 거는 뭐 좀 입다 버리지 뭐 버려도 뭐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저렴한 옷을 사면서 더 많이 옷을 버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조금 이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패스트 패션 구조가 싸게, 많이, 빨리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싸게, 많이, 빨리. 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매장이나 앱에서 흔히 접하는 자라나 H&M, 그다음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가 모두 이 패스트 패션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옷 사러 가면은 비싼 옷 살라 그러면 이제 작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였고 그래도 뭐 가볍게 입을 거 좀 사지라고 했을 때 가게 되는 브랜드들이 다 패스트 패션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브랜드들이 다 여기 여의도에 더현대나 IFC몰에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저도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역으로 가니까 맨날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쉽게 뭐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브랜드들의 목표가 그리고 가격도 가격인데 되게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그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거 하나 입으면 괜찮겠는데 싶은 것들이 꼭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SNS에 유행하던 옷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요즘 유행하는데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좀 입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공유 이런 분들 입고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서 뭐 저럼 나도 한번 입어볼까 하는데 근데 그 옷은 아니더라고. 맞아요. 약간 아이돌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이 트렌드를 최대한 빠르게 상품화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좀 나이 들면은
좀 이런 거 격식이랄까? 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조금은 가격대가 있는 거를 사는데 그 젠지들 같은 경우는 좀 브랜드 뭐 우리 나이스 이런 거는 이제 안 입으니까 네. 그런 좀 저렴하지만 자주 바꿔볼 수 있는 옷을 패션을 소개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패스트 패션을 소비하는 연령층이 21.4세래요. 21.4세? 네, 평균 연령이. 그래서 확실히 젠지이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표를 가져왔는데 이런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패션몰 설문조사에 따르면 와, 채팅창 난리 났다. 왜? 와, 중절모 뭐예요? 중절모? 중절모요? 야, 우리 이렇게 올드했나? 아, 조던은 그래도 지금도 많이 저도 신고 있고 근데 하는데 조던은 비싸잖아요. 아, 그래도 예전에 뭐 한정판 이런 거 아니면은 한 1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거 같아요. 동묘 얘기하고 와, 패스트 패션 우리 지금 21.4세, 우리 다 21.4세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 젠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들이 많이 소비하는 금액이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한 46.9%로 과반수 정도 되고, 그다음에 1년에 의류 구매 개수도 10벌에서 한 30벌 이내로 말한 사람이 55% 정도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이 커서 그런지 남녀 모두 이제 제일 자주 입는 브랜드에 대한 질문이 이런 스파 브랜드, 뭐 유니클로와 자라, 나이키 같은 비교적 이제 가성비가 좀 좋은 브랜드들로 응답을 했고요. 되게 안타깝지만 네. 우리가 그 예전에 일본이랑 수출 규제할 때 그 불매 운동 했었잖아요. 네네. 제일 먼저 무너진 유니클로. 내가 유니클로였어. 맞아요. 사실 관련 없는데. 그때 정프로님 맨날 유니클로 입는다고 친일이라고 욕먹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런 가격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패션 스타일을 참고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한 3분의 1 정도 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참고를 한다. 그래서 확실히 요즘은 브랜드 자체보다도 SNS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땡땡룩 이러면서 뭐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땡땡룩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드프룩, 뭐 무슨 이렇게 신조어를 하면서 어떤 룩에 대한 이름 명칭을 해서 SNS나 뭐 브이로그 이런 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리거든요. 그리고 쇼츠나 릴스로 많이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 앱에서는 하루에도 몇천 가지 이런 신상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하나 딱 옷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모델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광고를 뿌리려면은 예를 들어 잡지라든지 신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5개 광고라든지 이거 하려면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품종을 못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인스타에 올리면 되니까 뭐 되게 다양한 옷들을 홍보하기도 쉬워졌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뭐 자라 뭐 50만 원치 뭐 하울 영상 뭐 이런 거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만큼 많이 버려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패스트 패션을 생산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인건비가 싼 만큼 이제 제조 단가가 극단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도 조금 비싼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는 수명이 한 1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번 세탁하면은 망가져 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빠르게 소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망가져도 뭐라 하기도 좀 그래요. 싸니까. 싸게 샀고. 그 원래 정프로님이 막 뭐 한 번 입고 태무. 네. 망가졌는데 그럼 뭐 또 사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컴플레인을 하거나 반품을 하거나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의 옷의 평균 수명이 1년이 채 안 된다는 거고 결국 이제 싼값에 한철 입고 버리는 소비 패턴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섬유 폐기물이 한 매년 1억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1억 톤.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폐기물로 배출된 폐의류가 한 11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5만 톤 정도 되니까 약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 바른 자료에 따르면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71개의 의류업체가 지난 5년간 배출한 폐섬유류가 총 214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합성 섬유 위주로 제작된 옷은 재활용이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요. 그리고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뭐 탄소나 미세먼지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참 문제인 게 이제 의류를 재활용을 하려면 저도 이제 순환경제 쪽에 네. 워낙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의류를 재활용하는 게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친환경 뭐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옷이다 그러면 대부분 페트예요. 그러니까 페트를 가지고 옷을 만들 수는 있는데 옷을 가지고 페트를 만들 수. 맞아. 아이 뭐 유니클로 빤스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잖아. 페트로 옷을 네. 만들 수는 없다. 맞아요. 네. 맞아.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국내에서 말씀드린 건데, 국내 문제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파 브랜드에서 소각이나 매립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예.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되는 게 이제 중국의 쉬인 공장입니다. 그래서 시는 막 네.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도 있고 뭐 맞아요. 이래저래 골치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외신에 공개된 그 쉬인 공장의 모습인데요. 현재 이제 세계 최대 섬유 생산국이 중국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저우 이후 말씀하셨던 선전 이런 곳이 이제 대규모 의료 도매 시장이랑 이런 제조 공장이 밀접돼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렇게 쉬인 같은 곳은 플랫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의료 폐기물 증가에 더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헤드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외신에서도 중국 쉬인의 이제 패스트 패션과 오염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쉬인의 현재 연매출이 한 300억 달러 되거든요. 이게 41조. 41조. 네. 예. 근데 이제 자라랑 H&M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제 불과 5년 만에 글로벌 대기업으로 급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이제 제품이 싼 것도 있죠. 근데 이제 AI로 인한 이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트렌디한 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르게 또 베끼기도 쉽고. 네, 맞습니다. 최신 트렌드 있으면 그거 바로 베껴가지고 디자인해서 쏘면은 그냥 바로 제작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불과 이제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그리고 제품을 진열하는 것까지 최소 3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예전에 이거 취재하다가 디자이너들이 되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힘들게 진짜 자기는 공들여서 디자인했는데 베껴서 제품 나오는데 3일이 안 걸린다고. 근데 이제 다른 그래도 뭐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리 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시간이 걸린대요. 예. 근데 이제 패스트 패션이 이제 발달하면서 한 2, 3주 만에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만드는데 쉬인은 그것보다 뭐 한 일주일 만에 만든다고 하니까 다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보다도 한 2주 정도 빠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쉬인이 하루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패션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요와 공급을 따박따박 잘 맞추고 공급망 관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숫자들을 보니까 와 얼마나 사람을 갈아넣고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고 우리가 입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이 버려질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쉬인이 하루에 2,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신상품을? 네, 신상품을 플랫폼에 올린다고 하고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소량으로 한 100장, 200장씩 먼저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기 좋은 상품들로 이렇게 좀 뽑아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올해 1월 BBC 방송에 따르면은 쉬인이 이제 10,000원짜리 제품을 꾸준히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75시간 일하는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진을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BBC 닭장이네, 닭장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BBC가 이제 당시 광저우 내 공장 10곳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거고요. 쉬인이 이만큼 성장한 이유가 사람들을 갈아넣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중국 노동법에서는 근무 시간이 주 44시간이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5시간 일했잖아요. 우리나라 52시간인데 네. 뭐 중국은 더 길게 일한다 막 그래가지고 걔네 몇 시간인가 봤더니 44시간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그렇게 안 지킨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이런 처우가 좀 가능한 게 인력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좀 많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대체 인력도 빨리빨리 구해지기 때문에 이런 좀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급여도 정규직 임금이 그 기본 임금이 48만 원이래요. 월급이? 네, 월급이. 그리고 이제 아시아 최저임금 연합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정한 게 한 130만 원 되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BBC가 인터뷰한 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초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취재를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게 네. 그러면 그렇게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네네. 거기에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또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이지만 좀 아름아름해서 알아보면은 이게 또 초과 근로를 해야 급여만큼 또 나오니까 맞아요. 그거를 못 시키게 하면은 또 딴 데 가서 또 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그 자유시장 경제로 따졌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48만 원인데 여기가 뭐 한 200만 원까지 받는다 그러면 어쩌면 그 지역에서는 또 돈 좀 많이 주는 네. 직업. 뭐 한 달에 하루 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잔인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한 시간에 12벌을 만든대요. 한 시간에 12벌이요? 네. 5분에 한 벌씩 네, 만든다고요? 티셔츠 같은 거는 저 거의 12벌을 만든다 하는데 와.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75시간 일한다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900벌 만드는 거고요. 제가 4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3,600벌 만드는 거거든요. 한 사람당. 근데 이제 사진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당연히 버려지는 옷들도 많겠죠.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은 시인이 2023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1,670만 톤을 배출했다고 하고요. 2022년 배출량 대비 81%가 증가했고 그 기간 수익 증가율도 4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돈 버는 것만큼 사람 갈아 넣고 네. 탄소 배출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쉬인이 뭐 노동력이랑 뭐 이런 품질, 뭐 유해물질 같은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기점으로 좀 성장성이 많이 줄어들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0% 줄었긴 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세나 수수료 인상 정책이 좀 도입이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쉬인 이미지가 좀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그 실제 미국의 중고 의류 업체 스레드 앱에서 이 공식 SNS에 쉬인 샌프란시스코 팝업에 가지 마라 이렇게 게시글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소비자 불매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쉬인이 원래 IPO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 했다가 이제 못하고 런던에서 시도를 했는데 또 이제 못하고요. 이번에 이제 홍콩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 상황도 되게 씁쓸한 거 중에 하나가 뭐 쉬인이 좀 과하긴 해. 네. 근데 사실은 쉬인도 외국 브랜드를 따라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니클로가 저렴하게 하고 잘 만들고 있었고 뭐 H&M이든 자라든 뭐 이런 거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문제는 뭘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해.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극단적으로 해서 욕을 먹긴 먹었고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그럼 과연 서구에 있는 브랜드들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H&M도 과거에 좀 12톤의 의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외신 뉴스 하나를 보시면은 2017년에 덴마크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H&M이 2013년부터 매년 12톤의 의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태운다? 네.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안 팔리는 옷을 매년 12톤씩 불태우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H&M 측이 즉각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H&M이 스웨덴 기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곳이잖아요. 근데 H&M에서 이렇게 친환경 문제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이슈를 다 보니까 좀 오버였던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 판매되는 의류를 불태우는 거는 뭐 안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뭐 의류에 곰팡이가 감염되거나 아니면 좀 화학물질이 그런 사항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일부 재고를 뭐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덴마크 기자들이 다시 취재를 한 결과 직접 이제 소각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독극물 검출이 안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해 물질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H&M이 4조 원이 넘는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재고가 H&M의 판매액의 한 17.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마음 아픈 게 이게 뭐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좀 주지. 네네네.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H&M도 4조 원이 넘는 재고 때문에 힘들다는 게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은 뭐 재고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그리고 사실 이렇게 4조 원 넘는 재고면 어디다 갖다 주려고 해도 갖다 줄 데가 없겠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버려진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AP통신에 따르면은 지난해 중국에서 이제 매년 2,600만 톤의 이상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데 예. 한국도 앞서 214만 톤이 버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로 가고 있고요. 특히 한국,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해외로 수출이 가도 여기서 한 40%는 폐기되거나 방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마 다큐나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가나의 아크라 해변. 네, 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제 영국에서 생산된 수천만 톤이 아프리카 가나 수도 이제 아크라의 해변과 이제 수로 이런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죽은 자들의 옷이라고 불린대요. 이걸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옷 무덤에서 현지 상인들이 이렇게 옷을 무더기로 줍습니다. 그러고 이 근처 중고 의류 시장으로 가는데 상인들이 이렇게 옷 뭉치러 이고 가는 곳이 아크라의 칸타만토라는 시장이고요. 예. 여기 시장에서 이제 옷구러미를 이제 풀어서 옷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이 옷 상태가 랜덤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핏자국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좀 많이 골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버려지는 곳들이 많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상인들이 분류를 하고 재수선을 해서 바로바로 판매하는 이런 상황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걸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버리면은 그 집 앞에 의류 수거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의류 수거함에다가 옷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인가? 네네. 여기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어디 보세 옷가게 네. 가서 뭐 창고로 돼가지고 막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사서 되게 뭐 득템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버리는 수많은 옷 중에서 1차적으로 이제 한번 걸러서 거기 한번 가는 거고 그 외의 옷들이 또 이제 어디로 흘러 가가지고 이게 가나까지 가서 좀 뜯어진 거는 꼬매서 다시 하고 그래도 여기서라도 팔리면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입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갖다 버려야 되면 어디 뭐 방법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의류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버려지는 옷들에 대해서 올해 한 언론사가 이제 올해 1월에 탐사 기획 보고 그 기사를 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취재팀에서 지난해 여름에 이제 추석기를 옷에 직접 넣어가지고 의류 수거함에 옷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갔는지 봤는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저 어디란 지역이에요, 이게? 네, 이게 태국의 한 곳인데 이게 전국에 국내 한겨레가 있군요. 네네 국내에 헌옷 수거함이 10만 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길거리의 수거함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수거함은 민간 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수출업자들의 이런 의류 수거함에서 헌옷을 모아온 이제 수거업자한테 한 1kg당 이제 600원을 준대요. 네, 여기는 무게로 따라서 팔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헌옷을 이렇게 파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한 10%에서 20%는 폐기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선박이나 기계를 닿는 상업용 뭐 걸레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게 또 이제 일부 있고 그다음에 국내 중고 시장으로 가는 거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가서 골라서 볼 수 있는 네. 거는 1%.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우이웃 돕는 줄 알고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거 파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다 나머지는 다 국외로 수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인도에 한 8만 톤 정도로 갔고 말레이시아에는 5만 톤, 그다음 필리핀에 2만 톤, 그다음에 태국에 2만 톤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팀이 간 타이의 한 매립지 모습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인도, 필리핀, 심지어 페루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페루, 볼리비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으로 이제 수출이 된다 볼 수 있고. 저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선진국이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다 갖다 버린다라는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인식이 좀 덜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그러니까 이거는 폐기물이라고 안 해요. 이게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폐기물로 버리는 거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이게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가
5등이라고요? 네, 5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네, 전 세계에서 그 의료 폐기물 수출국으로 5위이고 좀 약간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죠. 근데 이제 이런 수출을 하는 게 환경 오염을 사실 전가하는 거니까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을 것인가?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게 할 것인가? 주문을 그러니까 뭐 생산 쪽에서의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뭐 인건비를 올린다거나 생산을 많이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패션 브랜드들이 옷을 뭐 기획을 하거나 판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안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소비자 탓하기는 좀 네. 뭐 이래저래 어려우니까 이 업체들, 옷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뭘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도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 그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패션 기업의 ESG 경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75%가 환경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패스트 패션의 반대 개념인 슬로우 패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긴 하고, 그래서 품질을 높여서 뭐 옷의 생산 주기를 늘리고 좀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많이 힘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H&M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량 소각한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비판을 의식을 해서 친환경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매출을 이제 2배로 늘리는 동시에 그 온실가스 배출은 절반으로 감축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M은 지금 전 제품에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한 50% 이상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라도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모든 제품을 친환경이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전 세계 자라 매장에 위치한 헌옷수거함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H&M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H&M에서도 재활용을 위한 뭐 수거함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유럽 주요 매장에서도 프리러브드라고 이렇게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매장에서 이제 중고 의류를 고객들이 직접 보고 품질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게 지금 중고 물건들이에요? 네, 중고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의 한 공간에서 저런 섹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최고의 친환경차는 중고차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발생한 페트병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다 하고요. 이게 왼쪽 사진인데, 이게 과거에 다른 브랜드들은 외국으로부터 페트병을 또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옷 자체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는 데 또 노력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코오롱 FNC인데 2020년부터 그 마들렌 메모리라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패션 기업 최초로 이제 중고거래 서비스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내 업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거 취재하면서 여기 뭐 솔루션이라고 나온 것 중에 뭐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저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입고 싶은 옷은 무엇인가? 남의 옷. 남의 옷. 내 옷 말고. 내 거 장롱을 열면 입을 없으니까. 게 없는데 네. 남의 집 가면은 예쁜 옷이 너무 많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 옷장, 그러니까 공유 옷장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서로 이거를 보면서 그 중고 거래를 하는 네. 그걸 해주는 건데, 뭔가 이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좀 낡은 것 같고 좀 패션이 지난 것 같은데 또 남이 입은 거 보면은 사실은 손님 그거는 패션이 아니라 얼굴이에요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옷이라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사용 주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솔직히 전 중국이 뭐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들지만 가격이 너무 싸면 중고 거래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쵸, 새 거 사죠 뭐. 네, 얼마 안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기업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도 이제 지난 7월에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2026년부터 미판매 섬유 제품을 이제 폐기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한 거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지난 3월에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해서 약 이제 14,000원 정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네. 유럽 국가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업체들만 망해. 아, 그럼 중국 업체들은 그냥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게 소비자들이 안 사야 되는데 그 싼 거 안 살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좀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근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그 의류가 폐기물로 인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 폐기물 관리법이나 순환경제촉진법에서는 재고 의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이 수만 벌의 재고를 이제 한 번에 소각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국내 의류 산업 종사자들도 대부분 이제 재고 폐기 금지법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80%가 이제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게 설문조사 질문에 한 표를 보여주시면은 기사의 내부 재고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66%가 재활용 추정 규모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34%만 이렇게 뭐 폐기한다 아니면 재활용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국내에서도 2024년부터 의류 폐기물도 생산자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희님이 아니 소비자들이 안 사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띠용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사지 마십시오. 옷 사지 마시고 지금 네. 있는 거 많이 입으시고 그래서 옷값을 아낀 다음에 귀빈정 쭈꾸미 대창 네. 세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맛도 있고 여기에 이제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음식 같이 먹으면서 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야 되니까 네.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창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게 그 냉동 대창이라 그러면 굉장히 작은데 이거는 굉장히 커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대창이에요 이거. 아니 그리고 이제 매운 거 가끔 땡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떡볶이나 뭐 불닭 이런 거 먹으면은 사실 몸에 안 좋아요. 이 쭈꾸미가 진짜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제가 어제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끝나고 이걸로 회식이나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 소주를 못 먹어가지고 쭈꾸미가 네. 실해요. 굉장히 커요. 거의 손바닥 거의 한 반만 합니다. 아 연해요. 이게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요리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자작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딱 팬에다 바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작하게 냅두면은 물이 쭉 내려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자작하게 되고 바싹 불고기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팬을 달구세요. 달군 상태에서 딱 집어넣으면은 국물 없이 바싹 불고기로 익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매울 수 있거든요. 네. 좀 어른분들은 전 부모님이랑 어제 같이 먹었는데 좀 약간 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채를 넣으면은 물이 같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요리해서 드시면은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빈정이라고 네. 전주 익산에 가면은 굉장히 맛집입니다. 그 맛집에서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한 팩에 16,900원. 16,900원인데 많이 사면 싸요. 그래서 쭈꾸미 3팩을 하면은 36,900원인데 압권에서는 22,900원. 저희가 최저가로 지금 저희는 무조건 네. 최저가입니다. 저희는 그 사이트 다 비교해보고 최저가로 그게 드립니다. 이조 기자가 MD가 제품 소싱을 해오라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있어. 어디가 제일 싼가. 그래서 팩트 체크한다고 다 뒤져가지고 뭐 지난번에 했는데 가격이 할인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다 환불시켜버렸어요. 이거는 팩트가 틀리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귀분정 쭈꾸미 그리고 양대창 한우대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4만 원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이 되고요. 캡사이신이 안 들어가가지고 캡사이신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차이가 캡사이신 들어가면은 맵긴 매운데 네. 안 들어가면은 이게 자체 양념만 들어가지고 감칠맛이 있어요. 감칠맛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소주가 땡긴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팩에 몇 그램인지 묻는 분이 계신데 이게 지금 그 한우대창 쭈꾸미는 한 팩에 490g. 이거는 한 두세 명에서 먹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 쭈꾸미 볶음이 330g.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또 슈카 코믹스 커머스 가격 장난 아니요. 저항 없이 사게 돼. 빙다리 핫바지님. 아니요, 저희가 아콘 제일 커머스 세요. 제일 쌉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딴 거 언제 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파는 동안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딱 거기서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은 이주호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세요. 팩트 확인 다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귀빈정 양념 쭈꾸미 그리고 한우대창 쭈꾸미 볶음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소주 땡긴다 이건. 요즘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아, 맛있다. 그냥 끝내면은 이거 다 걷어갈 거 아니야, 이것도. 걷어가기 전에 한 입만 더 먹어야지. 네. 먹방 하려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카메라 돌려버리네, 저를 위해서. 그래서 옷을 굳이 사 입어서 버리고 이게 뭐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옷값 좀 아껴가지고 쭈꾸미랑 한우대창 같이 드시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엄마한테 밥 해달라 그러지 말고 딱 요리해가지고 엄마 딱 갖다 주면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패스트 패션 관련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얘기가 덜한데 외국에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인에 대해서는 거의 수출 금지에 준하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노동금지법을 명분으로 수출 금지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싸고 그렇게 입는 거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쪽 취재를 할 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했던 되게 인상적인 얘기가 남들은 입을 보는데 나는 똥구멍만 본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건은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좀 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그게 어디에 남는가 라는 고민들을 해보면은 태평양의 어떤 쓰레기 섬에 머무를 수도 있고 가나에 있는 해변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거나 산업을 영위할 때도 경제의 끝부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한지영 기자가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이었습니다.